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이 대만군에게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3일 이 차잉원 총통이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외부 세력의 교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군의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이 차이 총통의 이런 결정은 전날 고위 관리들을 만나 현재 위기가 대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문을 구한 데 이어 이같이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 총통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만 해협에서 우리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대만 주변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차잉원 대만 총통이 영내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잘못된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서 차잉원 총통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해서 모든 안보 및 군부대가 이 대만 해협 주변의 군사 발전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고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 총통은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조작하고 대만 사회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상황에서 모든 정부 단위는 외국 세력과 현지 협력자들이 일으킨 인지전 예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지난 2년간 대만 인근의 군사활동을 강화해왔지만 최근 며칠 동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군의 특이한 기동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이렇게 전군의 비상경기령을 내리면서 이 전투 태세를 지시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 그러면서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차잉원 총통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자체는 원래 옛 소련의 일부였으며 이 독립국으로서의 기반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죠. 그러면서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자체의 역사와 문화, 정신세계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 그러면서 현재 이 우크라이나는 이 전적으로 러시아, 더 구체적으로는 볼셰비키 그리고 공산주의 러시아에 만들어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푸틴의 역사관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고 역사를 오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푸틴의 오독된 역사관을 시진핑의 중국 또한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아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아예 중국의 일개 성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이 러시아의 푸틴이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의 일부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 아예 대만은 지금도 중국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 그러니까 우리가 장개석이라고 읽었었죠. 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에 중국은 대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만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수복해야 될 자국의 한계 성으로 여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대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대만을 중국이 일부러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용해서 대만을 넘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언론들이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만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슨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위험에 처하면 그 충격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 그러면서 그 메아리는 동아시아에서도 또 대만에서도 울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 정세를 대만 문제에 연결 지으려는 국제사회의 의심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론을 요구받고 대만 당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빌미로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서 대만은 확실히 우크라이나와 다르다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법리적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 대만 문제는 이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양안 간에는 내전으로 정치적 대립이 존재했지만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은 여태껏 분리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이런 논평은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은 국가 간의 문제지만 대만은 내정 문제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공이라 할 수도 없고 단순한 국내 영토 조정의 문제다 이렇게 일축을 한 겁니다. 중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루간스크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되면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명분 싸움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대만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하고 연관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특히 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제재 수위와 효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향한 무력 사용에 나서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개전 초기에 화력을 집중해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만을 점령한 뒤에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국의 전략을 차단하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도 서방국들의 제재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런 서방국들의 강력 제재가 바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중국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이 천안문, 태난문이라고 그러죠. 이 천안문 민주화시 유혈 진압 이후에 미국 등 서방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중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때 바로 이제 1990년이죠. 3.8%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목하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하느냐,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걸 SWIFT, 그래서 스위프트라고 그러죠. 이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하는 것, 이게 초강력 제재인데 이걸 실시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은행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인 이 스위프트는 세계 200여 개국의 1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망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특정 국가라든지 법인, 개인을 이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해 가지고 고립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국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스위프트 중심의 국제 금융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안화 독자지대 건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이 지난 1월 기준에 했을 때 3.20%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죠. 그런데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만약 이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이건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제재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그동안에 이 서방 세계가 그 마지노선을 넘어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의 제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중국화를 시도할 때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지만 캐리람 장관 등 몇몇 인사에 대한 제재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홍콩의 중국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어떤 수준으로 펼쳐질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제재가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중국은 당연히 대만에 대한 점령 작전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을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더러 할 테면 해보라 하는 식의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내세우면서 강력한 방어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은 우선 미국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내주에 대만을 공개 방문해서 차잉원 총통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을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 명단에 올렸던 중국 정부는 이 폼페이오 장관의 대만 방문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우장한 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이 싱크탱크인 위안징 기금의 초청으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4일에는 공개 연설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우 대변인은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만 방문 기간 동안에 차이 총통을 예방하고 정 관계 인사와 기업 관계자, 학자 등을 두루 만나서 이 대만과 미국 간 우호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주도한 대중 매파라는 점에서 더욱더 눈길을 끕니다. 또한 대만은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과 우자우셰 대만 외교부장이 워싱턴 싱크탱크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1시간여 동안 대담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격 공개를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대만의 각종 교류를 가급적 조용히 추진하던 과거 관행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에 궁극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시점 예측보다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 부장은 문제는 중국이 언제 공격을 가해올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의도와 공격 감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과거 수년간 중국의 군사력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이 중국의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만이 이렇게 미국과의 협력 관계라든지 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미국에 있어서 대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이 총통도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전략, 지리 및 국제 공급망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피력을 했던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 이 유튜브 동영상을 문자로도 언제든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ytimes.kr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이 모든 정세 분석을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더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